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남,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것에 맞서 중국이 어제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현지의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령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농릉 외교부 부장조리가 외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 대사에게 항의했다고 하던데 외전이라는 형식이 뭐예요? 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항의할 때 쓰는 용어가 처치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 처치를 짜오젠이라고 합니다. 불을 소자에다가 볼견 이걸 합한 것이고요. 예. 그 외지에는 약속할 약자에다가 볼견을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항의나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 부른다는 점은 같지만 네. 우리가 사용하는 처치보다는 수위면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 4-50분 가량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건지 좀 그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대사를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그때 사실은 중국이 정재호 대사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정 대사가 지방에 출장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예. 네네. 예. 그래서 예. 하루 기다렸다가 토요일 날 북경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외교부로 불러서 약 40분 내지 50분간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 초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 외교부 입장만 전달되고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분 내지 20분이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40 내지 50분이 걸렸다고 한다는 얘기는 아마 정재호 대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중국 당국의 입장은 싱하이밍 대사가 할 말 했다 이런 겁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당연합니다. 중국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도 중국 대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난 것이나 그 발언에 대해서 절대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된다. 중국 정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관례를 넘어선 어떤 강성 발언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죠, 중국 정부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2013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배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미국이 사용할 때는 아무런 항의조차 안 하시면서 똑같은 용어를 중국이 사용하니까 왜 그렇게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이게 중국 외교부의 내부의 불만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배팅 발언은 신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겠지만 상당 부분 고도로 계산됐고 의도됐던 발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싱하이밍 대사의 지금 발언의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한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지금 싱하이밍 대사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문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이제 아주사 사장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사실상 어찌 보면 한중 관계를 최전방에서 다루는 실무 책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라든가 표현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아주사 사장에서부터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대사 1위까지 양국 관계가 난관에 봉착했고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그렇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라는 책임 소지에 대한 표현도 세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 내부적으로 이미 조율이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나름의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가 코멘트했거나 뭐 기류나 이런 거 좀 그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 이번에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치가 아니라 뭐 유해진이라고 하는 한 단계 낮은 수위로 대사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관이 불렀지만 중국은 차관도가 불렀는데요. 저는 이걸 갖다 확전을 시키지 않고 장기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좀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기피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한다. 네. 이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요. 중국과 당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 정부가 과연 한중 당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저는 그 점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한국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확대된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한중 관계 문제점의 원인이 중국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얘기는 그리고 한국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떤 이런 그 한국 정부 담당자들의 대만 해협 발언, 이걸 지금 콕 찍어서 문제 의식을 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이제 대만 관련해서 그 한국이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한 번도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만의 문제는 마치 북한과 한국의 문제처럼 국제적인 문제다라든가 일방적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라든가 하는 그 문제 자체를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있는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한국이 이 대만 문제를 그 레드라인을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 친미적이고 친일적인 중국식 표현을 하면 압도적인 친미라고 좀 표현을 하던데요. 예. 압도적인 친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북아에 있는 그 외교의 그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한국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교 균형을 깨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 번도 그러니까 북중러를 우리가 규합을 해서 무슨 한미일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언론 그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왜 한국이 가장 제앞장서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공조를 강화한다고 그러고 마치 동맹인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네. 그거는 결국은 북한을 빌미로 삼아서 그 너머에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탈중국 선언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그 외교부 국장급 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서 중국이 사불가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라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이제 그 입장을 내놨거든요. 중국에서는 지금 네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외교부 대변인이 정색을 하고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그 양국 간의 곤란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유진송 아주사 사장이 방문했을 때 분명하게 한국 측에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한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불가론은 사실상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과연 중국 측이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저도 그거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네 가지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앞세워서 카테고리화해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전달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이른바 전랑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대한 지금 그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랑 외교를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이른바 대응 전략이 바뀐 걸로 좀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되 예. 민간에 대해서는 온건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정부와 민간의 분리 대응이랄까 아니면 양면 전략이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드 때 그 정부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그 한국 내의 반중 감정이 극도로 고조됐다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중국 스스로 반성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관과 재계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들 민간 채널을 통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문화라든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뭐 관광, 한류 이에서 일정 부분 유연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신대사가 실현 집중에 출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했어요. 네네네.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도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국 대사가 그 뭐 수교 30년이라든가 하는 뭐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서 뭐 출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특히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그런 관계로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기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민감한 외교 주제를 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저도 진행하면서 상당히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길래 의외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한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중국의 입장을 민간인을 상대로 중국이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구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그런 분석에 따르면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지금 한한령이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한한령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해석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한한령이 남아있는 게 딱 두 가지 지금 남아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풀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체 관광이 아직 안 풀렸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계 안 풀렸고 또 하나는 이제 연예인들의 공연이 안 풀렸는데요. 공연도 이제 일부는 좀 풀어줬는데 전면적으로 풀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중국 스스로는 이제 한한령이 남아있는 게 없다. 더 이상 풀어줄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내에서 여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네이버의 뭐 그 검색이 원활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금방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피해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민간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서도 중국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이런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그런 전략들이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진단을 정리하면 지금 중국이 수위를 더 올려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 기조와 한국 민간에 대한 대응 기조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였습니다.